그 미국 대통령들이 그 취임한 첫 해 빼놓고는 매년 그 스테이트 오브 더 유니언 어드레스라는 것을 이제 미국 국회에 가서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2016년 11월 달에 대통령 당선되고 2017년에는 뭐 첫 해니까 그냥 지나가고 2018년, 2019년 그래서 금년에 두 번째 그 스테이트 오브 더 유니언 어드레스를 했는데 이거를 이렇게 쭉 보니까 상당히 이 정치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도 선거를 이미 이제 출범했다, 선거운동을 출범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평가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CBS에서 그 스테이트 오브 더 유니언 어드레스 이게 뭐 거의 한 1시간 20분 정도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 끝나자마자 이제 여론조사를 했는데 76%가 동의한다, 잘했다라고 이제 대답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박수 이제 뭐 다 일어서서 박수 치고 뭐 그래서 그 끊기면서 하는데 98번이 끊겼답니다. 그러니까 뭐 상당히 그 박수를 많이 받은 그런 연설이었는데 여기에 그 북한 문제가 많이 좀 나올까 하고 기다렸는데 북한 문제는 뭐 거의 안 나왔습니다. 그냥 베트남에서 2월 27일, 28일 양일간 이제 회담을 할 거다. 그리고 북한은 그동안 15개월 동안 미사일을 쏘지 않았다. 그리고 한반도에 자기가 대통령이 되지 않았으면은 전쟁이 날지도 모르는데 자기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전쟁이 안 나고 있다. 그 정도. 그래서 뭐 30초 정도도 안 되는 아주 짧은 그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일부러 이 내용이 좀 생각보다 짧았기 때문에 그 Face the Nation이라는 이 CBS 대담 프로를 조금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 들어가기 전에 뭐 트럼프 대통령은 역시 좀 낙관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미국의 이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다가 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브루스 클링러 같은 사람은 뭐 우리 자주 나오죠. 헤리티지 재단 연구원인데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비핵화 조치는 아무런 진전이 없었습니다. 진전이 없었는데 뭐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최근에 그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 미국의 국방부 차관보, 그러니까 이거는 직접 그 국방부 관리죠. 이 관리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계속 개발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허드슨 인스티튜트, 펜스 부통령이 중국에 관한 그 아주 큰 선언을 연설을 했던 데가 허드슨 연구소인데 거기에서 이제 북한은 지금도 활발하게 장거리 미사일을 만들고 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떤 그 사회자가 질문했습니다. 하와이의 미국 국민들이 북한 미사일에 대해서 겁을 먹어야 할까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하와이까지 날아오지 않느냐 그랬더니 겁먹을 필요가 전혀 없죠. 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 이름이 존 루드라는 사람입니다. 미국 국방부 차관보인데 전혀 없습니다. 모든 미국 영토를 보호하는 것은 처음 계획과 설계 단계부터 필수 요건입니다. 즉 미국이 끝내주는 방어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와이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핵전략 이론상으로 이 방어망이 좋아서가 아니라 북한은 미국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자살하기 전에는 북한이 어느 날 미국까지 갈 수 있는 핵무기가 있을 때 미국의 도시를 공격하면은 예를 들어 LA를 공격했다 그러면 북한은 없어지는 것이죠. 그거는 뭐 거의 100% 확실합니다. 미국하고 싸우지 않기 위해서 핵을 개발한 겁니다. 그리고 핵은 그 용도가 안 쓰는 데 있는 겁니다. 안 씀으로써 가지고 있는 용도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존 루드라는 미 국방 차관보가 하와이 사람 미국 미사일, 북한 미사일 맞을 염려 없어요. 우리가 방어망이 좋거든요. 방어망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핵은 북한이 미국 본토를 향해서 쏠 가능성은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어느 날 자살하려고 갑자기 마음이 생기면 모르겠는데 그 이전은 없죠. 그리고 코리 가드너라는 이 사람 자주 나오는 사람인데 북한은 그냥 지금 몇 개 없앴는데 전부 다 필요 없는 시설만 없앤 것이다. 목표는 CVID까지 가야 된다라고 이제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우리가 작년에 얘기 이미 했을 겁니다. 10월 달에 미국이 중거리 미사일 협정에서 나오겠다고 했는데 공식으로 나온 것이 2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요 며칠 전이죠. INF에서 이제 완전히 탈퇴했다. 어떤 사람이 미국하고 소련이 이제
군비 경쟁을 벌인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예, 군비 경쟁, 러시아가 군비 경쟁을 벌일 수가 없죠. 왜냐하면 돈이 없어서. 러시아는 GDP가 한국보다 작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한국보다 GDP가 작은 나라가 미국하고 군비 경쟁을 벌인다? 이거는 국제정책적으로 좀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지금 미국은 완전히 탈퇴하고 나왔는데 그 탈퇴의 의미는 참으로 심각합니다. 미국이 중거리 미사일 그동안 안 만들고 있었는데 이 중거리 미사일을 대만이라든가 아시아에다 갖다 배치를 하게 되면은 그것은 중국까지 정말 빠른 시간에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미사일들이 되겠죠. 그래서 미국은 전략적으로 트럼프가 이제 거기서 나왔는데 그 핑계는 러시아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방법이 없었다가 요번에 스테이트 오브 더 유니언 어드레스에서도 그 말이 나옵니다. 하여간 INF에서 탈퇴를 했고 스테이트 오브 더 유니언 어드레스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미국 국민들이 상당히 박수를 많이 친 것이다. 많이 치고 그리고 또 여론조사 결과도 좋은 거로 나왔다라고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맨 앞부분에 2차 대전 얘기를 하더라고요. 트럼프가. 2차 대전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2차 대전 때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갔던 그 병사 3명, 뭐 전부 다 80대 후반이죠. 뭐 그 노병들을 전부 다 이제 불러가지고 막 박수 쳐주고 이제 칭찬하면서 여기 트럼프가 한 말 중에서 우리가 의미심장하게 그 들어야 될 말이 6만 명 더 이상이 바다로부터 이제 공격에 들어갔는데 to save our civilization from tyranny. 전체주의로부터 우리의 문명을 구하기 위해서 들어갔다. 예. 지금 트럼프의 싸움은 전체주의와 문명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전체주의는 중국과 북한과 베네수엘라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1969년에 달에 아폴로 11호가 도착을 했죠. 아폴로 11호가 도착했는데 암스트롱 이런 그 우주인이 제일 먼저 내렸고 그 다음에 그 버즈 알드린이라는 그 우주 비행사가 두 번째로 내렸는데 그분이 아직 살아있더라고요. 그분을 불러다가 또 이렇게 세워주고 뭐 얘기를 했는데 달에다가 성조기를 꽂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예, 이거는 그 의미상으로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예, 그래서 문명과 전체주의가 지금 대결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압도적 우위를 지속하고 승리할 것이다. 라는 그 말이 이제 서론이 됩니다. 버즈 올드린이 딱 일어서 가지고 뭐 경례 바치고 뭐 깃발도 다 이 사람 젊었을 때 사진 보니까 뭐 체격도 우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930년생이니까 이제 90이 다 돼가는 그런 그 우주 비행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자기가 그 경제를 잘했다는 것을 막 자랑을 한참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팩트니까 뭐 잠깐 본다면은 530만 개의 직업이 새로 생겼다 2년 사이에. 그러니까 뭐 이건 대단한 것이죠. 그 중에서 제조업만 60만 명이 늘었다. 뭐 그것도 팩트입니다. 그리고 푸드 스탬프로부터 탈출한 사람이 500만 명이다. 그러니까 미국의 가난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돈을 얼마 이상 못 번다라고 주정부라든가 이런 데 내면은 그러면은 정부에서 그 먹을 걸 줍니다. 먹을 걸 주는데 그 주는 거가 이제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쿠폰을 줘요. 그래서 무슨 이제 쿠폰을 갖고 하면은 이건 달걀 몇 개랑 바꿔주는 거, 이거는 우유랑 바꿔주는 이런 쿠폰을 주는데 그거를 푸드 스탬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수입이 안 되는 사람들은 그 푸드 스탬프를 타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이제 복지제도가 돼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거 하게 되면은 수입이 어느 이상 되면은 푸드 스탬프에서 이제 쫓겨납니다. 근데 그 미국 사람들은 그래도 솔직해가지고 자기가 수입이 늘면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푸드 스탬프에서 이제 벗어나는데 500만 명이 푸드 스탬프로부터 탈출했다. 그리고 이제 그 소수인종, 흑인, 히스파닉 이런 사람들이 아시아인 이런 사람들이 그 아직까지 통계를 쭉 낸 사상 제일 취업률이 높다라는 얘기했고 그리고 50년 만에 그러니까 이제 디세이블드라고 그래갖고 뭐 미국에 휠체어 타고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취업률도 50년 만에 제일 높다. 그리고 뭐 2019년 1월 달에 30만 4천 명이 이제 일자리를 새로 찾아가지고 기대했던 것보다 2배다. 뭐 1억 5,700만 명이 일하고 있다. 이건 경제가 사실은 좋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은 지금 석유를 많이 캐는데 그래서 65년 만에 미국은 석유의 순수출국이 되었다. 제가 전번에 설명을 했었죠. 석유를 사오기도 하고 팔기도 하는데
파는 양이 더 많아졌다. 그리고 가스하고 뭐 석유는 미국이 이제 세계 1위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얘기한 것이 그 벽 남부에 그 멕시코하고 경계선에 장벽 쌓는 겁니다. 장벽 쌓는 건데 아마도 이거가 사실 미국 민주당 사람들도 자기네들이 집권하고 있을 때 담을 만들어야 된다는데 다 찬성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트럼프가 만들겠다니까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여간 뭐 트럼프가 하는 일은 다 반대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하여간 담 쌓는 거를 지금 밀어붙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도 미국의 이민이 가장 많이 오기를 원한다. 나는 최대의 이민을 원한다. 그러나 그들은 합법적 이민이어야 된다. 그냥 막 뭐 미국 국경에 막 와서 사는 게 아니라 합법적으로 와야 된다. 그러면서 지금 미국 사람들이 그 이민 오게 되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손해를 봅니다. 왜? 그 사람들이 헐값으로 취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법률적인 이 다큐멘트가 없이 온 사람은 그냥 아무리 돈을 조금 주더라도 할 수 없이 일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 자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워킹 클래스가 피해를 더 많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가보면은 멕시코 사람들 이민 오는 거 싫어합니다. 왜? 자기네 일자리를 경쟁해야 되니까. 이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는 이거를 부자 정치가들과 그들의 후원자들은 담이 쳐진 곳에서 살고 있으며 문이 있는 거주지에 살고 있으며 경비가 있는 곳에서 안전하게 살고 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바로 뭐 이민 온 사람, 그냥 불법 이민자 중에서는 범죄자들도 있죠. 아무래도 범죄 저지르고 도망오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 사람 앞에서 위험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부자들이 사는 데가 이제 담쳐져 있는 뭐 이렇게 이 말을 한 거 뭐냐면은 미국의 새로 도시들 만들 때 정말 좋은 아파트, 좋은 집들은 아예 뜰을 두릅니다. 그래서 문에도 그 아파트에 살지 않는 사람은 못 들어가게 돼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게이티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문도 다 있어가지고 거기 사는 사람들만 그러니까 안전한 것이죠. 안전하고 그리고 거기 심지어는 지키는 사람도 있고 부자들은 그렇게 살면서 이제 이런 거를 이렇게 대치시켜가지고 민주당을 뭐 압박하고 설득하고 뭐 이러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는 뭐 이제 우리가 조금 뭐 남이 일 같은 얘기인데 이제 국제 정치 얘기는 전체 중에서 그렇게 길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종이 페이지로 한 10여 페이지 되는데 한 9페이지쯤 됐을 때부터 이제 국제 정치 얘기가 나옵니다. 역시 중국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이제 중국한테 이제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미국의 산업을 표적으로 삼아서 중국이 지적 자산을 훔치고 stealing our intellectual property, theft of American jobs and wealth has come to an end. 이제 그런 일은 더 이상 못하게 되었다. 이거 뭐 사람들이 막 박수 치는 거예요. 우리는 중국 상품 2,500억 달러어치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수십억 달러의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관세로 들어온 돈이 다 수입이 되겠죠. 그러나 나는 우리로부터 이득을 취했던, 그동안에 이제 중국이 이득을 많이 취했다는 얘기죠. 중국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방치해 두었던 우리나라의 정치가들을 비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바마라든가 그 앞에 글로벌리스트들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시 주석을 대단히 존경합니다. 또 그 말을 했습니다. I have great respect for President Xi. 나는 시 주석을 대단히 존경합니다. 가짜 같아요. 우리는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쭉 썼습니다. 그러고서 요거는 자기가 이제 새로 하나를 미국 국회한테 요청하는 거예요. Reciprocal Trade Act, 뭐 상호무역법안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나라가 미국 상품에 대해서 과도하게 관세를 붙이면 미국도 똑같이 붙일 수 있는 겁니다. 어느 나라가 미국 자동차에 20% 붙였다. 그럼 미국은 그 나라 자동차에 20% 똑같이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Reciprocal Trade Act를 미국 국회가 통과시켜 주기를 요구합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그다음에 좀 뭐 미국 의료 문제 이야기, 뭐 또 미국 약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이 쭉 나가갖고 얘기하는데 이제 또 마지막 파트가 이제 이 미국의 국방에 관한 얘기입니다.
The final part of my agenda is to protect American security. 내 마지막 아젠다는 미국의 국가 안보입니다. 아무래도 그 미국의 스테이트 오브 더 유니언 어드레스는 미국 국내 얘기를 많이 하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제 마지막은 미국 국가 안보 이야기인데 작년에는 7천억 달러, 금년에는 7,160억 달러를 국방비로 썼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그런데 여러 해 동안 미국은 친구들로부터, 동맹국이라는 소리입니다. 동맹국들로부터 대단히 부당하게 취급당했습니다. 언페어하게 취급당했다. 그러니까 자기 동맹국들이 국방비를 많이 안 썼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은 많이 썼는데. 그런데 금년에 자기가 이제 돈을 많이 거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말까지 나토 동맹이 1,000억 달러를 더 내기로 했습니다. 더 내기로 했습니다. 라는 것을 자기가 이제 그 자기 외교의 자랑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1,000억 달러가 어느 정도로 큰 돈이냐면은 2017년도 영국 국방비가 세계 6위인데 507억 달러였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국방비가 2017년 기준으로 세계 7위인데 486억 달러였습니다. 그 두 개를 합치면은 993억이 되는데 미국이 1,000억 달러를 걷어냈으니까, 그러니까 나토에 영국, 프랑스가 하나씩 더 생긴 겁니다. 나토에 영국과 프랑스가 하나씩 더 생긴 효과다. 아까 홍지수 작가가 1,000억 달러씩 받아내는 그 성공이 재수가 좋아서 성공한 거냐. 그리고 이제 제가 분석을 했죠. 이 트럼프 외교의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굽니까? 트럼프가 1,000억 달러를 나토로부터 더 받았습니다. 국방비를. 가장 큰 피해자는 러시아죠. 러시아가 그냥 1년에 한 600억 달러 정도 쓰는 나라인데 자기 나라 2년치 국방비가 나토 국방비에 더 추가가 됐으니, 바로 이것은 트럼프가 그래도 이 전략을 가지고 외교를 했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독일이 그동안 1.2%의 국방비를 썼죠. 그래서 한 450억 달러 정도 썼습니다. 미국은 뭐 거의 한 4% 정도 썼죠. 그래서 한 7천억 달러 정도를 썼는데, 트럼프가 작년에 나토 정상회담 가서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일을 감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서 아주 뭐 참 미국 언론으로부터 아주 문매를 맞았습니다. 동맹을 못 살게 구는 나쁜 대통령. 그리고 적을 이렇게 푸틴한테는 덩어리 쳐줬죠, 사실은. 그러니까 적을 좋게 해주는, 적과 친구를 구분하지 못하는 대통령 그랬는데, 지금 트럼프 연설에 보니까 이 사람이 적과 친구를 정확히 구분하고 있었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어떤 사람이 이걸 해석을 했습니다. 그 예비역 육군 중령이 해석을 했는데, 이 사람의 이 외교 정책이 레이건 스타일이다. 레이건에스크 뷰 오브 시큐리티. 레이건하고 비슷하게 안보관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의 목표는 미국과 동맹국들이 이익을 보호하는 것, 이것은 뭐 분명한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진도 볼 텐데, 그래서 이 사람 논문 이름이 NATO is now stronger than ever. 나토는 지금 어느 때보다도 막강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제가 러시아가 미국하고 군비 경쟁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 제가 그 받아보는 그 뉴스레터 중에 글로벌 퓨처라는 데서도 이제 뉴스레터가 계속 오는데, 지난 5년 동안에 러시아의 가구 수입이 계속 내려간답니다. 계속 내려가고, 이것은 이 러시아 경제가 지금 아주 나쁜데, 뭐 구조적인 불균형도 있고, 또 러시아가 지금 수입 대체 정책을 한대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사오는 거를 러시아에서 만드는 그런 정책을 하는데 그것도 실패했고, 그리고 세금도 많고 뭐 이런 등등으로 해가지고 러시아 경제가 지금 상당히 파탄이 나고 있는데, 어느 정도로 파탄이 났느냐? 지금 러시아 경제는 1990년대보다 못하답니다. 뭐 내년이 2020년이죠. 지난 30년 전보다 지금 러시아가 가난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난한 러시아가 지금 IMF에서 미국이 탈퇴했죠. 그런데 같이 경쟁을 할 수 있을까? 이건 뭐 우리가 두고 봐야 되는 얘기입니다. 러시아가 지금 인구 감소하고 있고 출생 비율 내려가고 있고, 아까 경제 나쁘다는 얘기를 했죠. 그리고 자꾸 외국으로 나간답니다. 사람이 들어오지 않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러시아 역시 상당히 미래가 좀 어두운 그런 나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한반도 얘기를 하면은 뭐 자기가 그 또 뭐 트럼프가 이제 자기 그 특유의 자랑을 합니다. 자기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북한하고 아주 놀라운 그 외교를 해가지고 한반도에 평화가 왔다. 그 미국의 인질들이 지금 넘어왔고 북한은 15개월 동안 미사일을 쏘지 않았고 내가 대통령이 안 됐으면 아마도 전쟁하고 있을지도 모르지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서 2월 27일, 28일 양일간 김정은을 만날 거다. 그리고 이번에 이것도 심각한 그 의미가 있는데 베네수엘라를 트럼프가 여러 번 그 공개석상에서 비난을 했습니다. 비난했는데 지금 베네수엘라에서 국민들이 그 마두로라는 지금 그 사회주의 정권이죠. 그 사회주의 정권에 반대되는 후안 과이도라는 그 이 반대파 정부를 이제 했는데 미국이 거기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그 반정부, 그러니까 이 마두로 정부의 그 반대되는 세력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노블 퀘스트 포 프리덤, 자유를 향한 고귀한 추구. 그리고 and we condemn the brutality of the Maduro regime. 우리는 마두로 정권의 브루탈리티, 잔인성을 비난한다. whose socialist policies. 그 사회주의 정책 때문에 그 부자 나라를 완전히 거지로 만들었는데 이 잔인한 정책을 우리는 비난하는 바이다. 북한은 소셜리스트.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지금 얘기하는 거 후안 과이도는 프리덤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북한에 대해서는 프리덤, 소셜리즘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하죠. 그 말 없이 북한은 잘 살 수 있는 나라야. 그리고 얘기했던 거가 잘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핵을 다 없애야지. 그리고 지금식으로도 잘 살 수 없어. 지금의 길로도 잘 살 수 없어. 그거가 트럼프가 말한 것 중에 진리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서 이제 요번에 아주 노골적으로 트럼프가 사회주의는 안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사회주의를 하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자유 독립의 이념에 건립된 국가이며 자유 독립의 이념에 건립된 국가죠. 이 얘기할 때 보니까 지금 미국에서 사회주의자 중에 상원의원 중에 샌더스라는 사람이 돌풍을 일으켰었죠. 돌풍을 일으켜갖고 하마터면은 힐러리가 쩔쩔맸을 정도인데 그 사람은 사회주의자입니다. 그 사람은 신혼여행을 소련이 망하기 전에 모스크바로 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의 국회의원이고 그리고 지금 미국의 그 하원의원 중에 코르테즈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뭐 옷이 전부 다 뭐 몇천 달러 옷짜리 몇천 달러 가방 들고 다니고 뭐 그냥 아주 초호화 고급의 옷을 입는데 완전히 공산주의자입니다. 거의. 그 두 사람은 뭐 그냥 그 트럼프가 절대로 사회주의 안 됩니다. 그랬더니 얼굴을 벌겋게 하고서 앉아있는 장면을 보여주더라고요. We are born free and we will stay free. 뭐 상당히 그 막강한 얘기했는데 우리는 자유롭게 태어났고 자유롭게 남아있을 것이다. 사회주의는 안 된다 하는 그것을 뭐 이제 열심히 뭐 강조해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우리는 현실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트럼프의 국제정치학은 현실주의입니다. 뭐 제가 저는 공격적 현실주의자인데 제 나름대로 트럼프는 우리는 현실주의에 기반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이제 그 학술적으로 쓰여지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난 24년 동안 그러니까 부시 대통령, 클린턴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 8년씩 해서 24년입니다. 24년 동안 미국의 정책은 글로벌리즘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리버럴 헤지모니입니다. 리버럴 헤지모니 뭐냐면은 세계의 자유를 미국이 보장을 해야 돼요. 그런데 패권국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 패권국인데 그러기 위해서 미국은 끊임없이 외국에 개입해야 됩니다. 다른 나라 대신에 미국 가서 질서도 잡아줘야 되고 전쟁도 하니까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 지금 미국은 전쟁이 퍼머넌트 나라가 되었다. 그러니까 전쟁이 늘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패권국이니까 다른 나라의 질서를 미국이 다 잡아줘야 되니까 미국은 세계 방방곡곡 가서 전쟁을 매년 하는 겁니다. 쉬지 않고 전쟁을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위대한 나라는 영원히 전쟁하는 나라가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글로벌리즘, 리버럴 헤지몬 그런 정책을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그런 그 의미 있는 얘기들을 이번에 트럼프가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간 이 트럼프가 말한 것 중에 뭐 틀린 것도 있고, 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저거 말을 저렇게 해서 되나 그런 것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김정은하고 사랑에 빠졌다. 이것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되고, 그리고 북한을 경제국가로 만든다라고 얘기하는데, 경제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가는 길로는 안 된다라는 말이 밑에 있습니다. 사회주의는 안 된다를 다른 나라한테 계속 얘기하죠.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생각하고 들으면은, 지금 트럼프의 대전략은 중국과 북한의 체제를 결국은 바꿔놓겠다는 뜻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오늘 뭐 시간이 좀 많이 걸렸는데, 오늘 거는 뭐 이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